자, 우선 조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전복균 님이라고 하는 분의 질문인데요. 종북주의자들은 북한 핵 문제, 주민의 인권 문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상의 자유를 이유로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치 집단으로서도 확실한 답을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상의 자유와 이런 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될 의무 사이에서 주 대표님은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려면 공직에 나오질 않으면 됩니다. 네.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은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 그러면 국민이 주권을 위임할 때는 어떤 사람인지,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알 권리가 있는 거죠, 국민에게.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모든 것을 밝힐 의무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 모든 것을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를 핑계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는다는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최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진용 님의 질문인데요. 종북 세력이 유지되고 활개치는 것은 조직원과 자금이 유입되기 때문일 텐데 그중 가장 큰 원천이 운동권 총학생회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학 총학생회의 회비 운영에 대한 엄격한 회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입니다. 예. 학생회 회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죠. 이제 옛날에 제가 학생운동 할 때도 이제 학생회비가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주로 시위 자금으로, 그러니까 뭐 학생회 행사 자체가 또 시위와만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거야 이제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그 시대 기준으로는 도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지만 상당히 액수가 그 당시 상부조직이었던 서청년, 전대협 이런 곳으로 이제 올라가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일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학교에서 시위 기금으로 쓰는 거야 그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자기가 동의한 바가 없는 그런 데로 이제 돈이 흘러가는 거,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그 당시 도덕적 기준으로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그런 학생들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조사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최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김승현 님의 질문인데요. 새누리당 내의 박근혜당 시비, 박근혜당이라는 시비, 그리고 통합진보당 내의 당권을 둘러싼 투쟁, 이런 것 사이에는 근본적인 유사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딸이 대통령이다. 뭐 인도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간디, 그러니까 네루 수상이 있었고 또 딸이 또 이제 되기도. 근데 이걸 세습이라고 보진 않잖아요. 그냥 민주주의 절차가 가동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비슷하다고 그래서 그것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어요. 정말 잘 작동하고 있죠. 이번에 전당대회만 하더라도 과거의 전당대회와 다르게 정말 깨끗하게 당원들의 의사가 관철되면서 이제 치러진단 말이죠.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이게 사당화라고 보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통합진보당의 그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비민주성, 폭력성, 불법성과는 좀 다르죠. 네. 자, 이번엔 주 대표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8년 민주노동당에서 심상정, 노회찬 등 종북 비판 세력이 탈당을 하여 진보신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노회찬 씨는 작년 말 다시 민노당 종북 세력과 합쳐서 오늘의 통합진보당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뭐 일부 이해도 하지만 그렇게 썩 찬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2006년 1심의 사건 때 바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문제를 백일하게 드러내고 노선 투쟁을 벌였더라면 국민들께서 지원을 해 주셨을 테고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2008년에는 뒤늦게 하다가 또 탈당을 했고요. 이제 다시 또 다시 합친 것은 그렇게 썩 잘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이 이제 양당 체제 속에서 원내 진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현실적 목표 때문에 아마도 유시민 씨하고 또 노회찬이나 심상정 같은 분들이 그 주사파와 다시 또 손을 잡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최 대표님께 묻겠습니다. 통진당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받은 타격 중 하나는 이정희 대표의 신뢰 추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이 질문도 김승현 씨의 질문입니다. 예, 예. 진보 진영을 강화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안 인물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일단 이정희 씨는 그렇게 하기가 애초부터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이미지상으로는 그렇게 보였겠지만 저희들은 그걸 미리 좀 어렵다고 알고 있었어요. 뭐가 어렵다고 본 그러니까 거예요? 이정희 씨가 가진 내용에 관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례대표로 처음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당대표까지 된다. 이거는 누가 강력한 어떤 세력이 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죠. 이 강력한 세력이 누구냐? 그건 종북 세력이죠. 종북 세력의 등에 업혀서 이렇게 뭐 진보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한다. 이거는 모순이죠, 모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세는 뒤에 있고 예, 그렇죠. 단지 일시적인 예. 흔히 말하는 얼굴 마담이다. 예. 뭐 그렇게 봐도 된다는 뜻인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정희 대표가 뭐 진보 정치의 상징 인물로 계속 성장할 거라고 보진 않았습니다. 언젠가 그 거대한 고난에 처할 것이라고 봤고, 저는 이제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다른 인물이 진보 정치인으로 이제 등장할 것이냐, 등장하길 바라고 있죠. 근데 누가 등장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예. 주 대표님은 어떤 인물을 주목하십니까?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유시민이나 노회찬이나 심상정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더 제대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씨 얘기를 좀 더 묻겠습니다. 유시민 씨는 노무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한 여러 가지 발언을 보더라도 어느 의미에서는 가장 보수성이 잘 드러난 정치인이다. 이렇게도 한때 평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아니고 민노당 종북 세력이 그 안에 있는 그룹과 통합진보당을 함께 만들었는데 이것은 본인이 역시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으니까 정치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다.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권 전체로 볼 때 민주당이 아니면 이제 조그만 세력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조그만 세력들이 다 모여서 야권 전체의 말하자면 개혁, 혁신 또 호남 지역 정당으로부터의 탈피 이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유시민 씨가 일부 부분적으로는 좀 순진했고 부분적으로는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목적에 좀 자기가 제대로 못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면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말하자면 이 문제를 유시민이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 못 끌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에서 네. 우리 최 대표님은 예.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합치는 거는 정치적,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정치적 필요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봐요. 자기가 뭐 조직기관이 약한 상황에서 민노당이라고 하는 큰 조직기관을 갖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 후보도 모색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합종연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정치적 이유는 충분하게 납득이 갑니다. 다만 의심스러운 것은 과연 민노당이 종북 세력인 걸 알고 했을까 모르고 했을까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긴 한데 최근에 나오는 발언들로 보면 몰랐을 가능성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렇고 최대환 대표님도 이 사람들이 종북주의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에이 설마 그럴 리야 안 믿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도 믿지 않아요. 세상에 300만이 굶어 죽어가고 이미 파산된 국가에서 3대 세습하고 있는 저 체제들을 누가 추종한단 말이냐. 아주 합리적이죠. 그래서 저 서울대 나오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어떻게 추종한다고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건 색깔론이다. 그래서 아마도 유시민 씨도 좀 거리가 떨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들리긴 하지만 설마 종북이랴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 보이고요. 요즘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애국가 대창을 하자고 해도 이것조차 이 논의조차 금기가 되는 이 희한한 분위기에 대해서 아주 답답함을 토로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양반은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 요즘에 종북 세력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유시민 씨가 여기까지 상황이 여기까지 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질문 중에 예. 어떤 질문이 이번 주제에 가장 걸맞고 좋은 질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질문들이 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중에서 본인으로서 가장 대담한 질문이랄까? 어떤 거였다? 제가 원래 소심한 사람이어서 대담한 질문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일단 글쎄요, 그러니까 대학교의 자금 문제, 이런 문제도 좀 괜찮았던, 그게 좀 약간 역발상 같은 질문이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약간 특이하게 좀 저한테 다가왔어요. 알겠습니다. 예.